우아우아님, 항상 고생 많으세요, 희원쌤.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답답해요. 제가 서운함을 느끼고 남친도 저에게 항상 못해줘서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친이 회피형인 것 같은데 저는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남친은 반복적으로 이 갈등 상황에서 매번 피하기만 하다가 결국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저는 제발 얘기를 하고 풀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매번 피하는 회피형 남친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우선은 저분이 회피형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피하는 게 회피형만 하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플라이트형일 수도 있어요. 플라이트형 같은 경우는 갈등 상황에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게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어. 내 입장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일단 우아우아님 본인께서 남자친구는 회피형이다 라고 단정을 지으시니까 회피형이라는 기준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회피형이랑 플라이트형은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애착 유형이랑 대화 유형은 다른 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애착 유형에서는 회피형일 수도 있고 대화 유형에서는 플라이트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회피형의 문제는 또 아닌 게 지금 남자분이 항상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그냥 그 질문 주신 분의 서운함이 문제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회피형이든 플라이트형이든 서로 반대 유형한테 서운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형이고 그리고 서로 유형이 다르다 보면 서운함은 생겨요. 사실은 P형한테 불안형도 서운할 거고요. 그리고 파이트형한테 플라이트형도 서운할 거예요. 다만 이 서운함을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죠. 어떻게 보면 서운함을 잘 표현을 할 줄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 서운함을 표현을 한다는 게 우리 헤어지자라는 말이랑 되게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예쁘게 말할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은 지금 일단 본인이 헤어지자고까지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은 상대가 회피형이라고 하면은 이 행동은 사실 좀 피해 주셨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회피형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 생각에 잘 맞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게 진짜 우리의 천생연분이 있을 거야 라고 회피형은 생각을 해요. 진짜 이 지구상에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회피형분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상형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데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우아우아님 같은 경우가 서운함이 되게 많이 쌓였고 남자분은 미안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됐잖아요. 남자분 입장에서 볼게요. 우리는 잘 맞는 건가? 잘 맞으면 네가 서운해할까? 그리고 잘 맞으면 내가 미안할까? 같은 상황에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함을 느끼지 않고도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혹여나 내가 좀 서운할 만한 행동을 해도 이걸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서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렇게 행동해주는 걸 고마워하는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랑 되게 잘 맞을 건데 너는 서운해하고 나는 미안해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도 다른 부분이 너무나 이상형에 맞다고 하면은 노력은 해봐요. 회피형도. 노력은 해보는데 근데 이게 본인이 봤을 때 이게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생각해보면 이걸 노력을 해야 될 만큼 우리가 정말 잘 맞냐를 따져봤을 때 사실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별을 하고 싶어질 텐데 그런데 지금 우아우아님은 본인이 또 이별 통보를 했어요. 우리가 진짜 잘 맞았으면 네가 나한테 이별하자고 했을까? 이거도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맞는데 왜 네가 나한테 이별을 통보를 했겠어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미안하니까 풀어주고자 했는데 그런데 너는 나한테 이별하자고 했단 말이지? 그럼 우린 정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분 입장에서는 본인은 회피형이고 잘 맞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미안함도 서운함도 쌓여있고 이별 통보도 했고 이건 진짜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회피형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 상황에서 재회를 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는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과거는 과거니까 너도 과거를 잊는 게 너한테 훨씬 이득이 될 거고 네가 정말 잘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게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 과거에 나는 물론 안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의 나는 바뀌었거든. 근데 이게 바뀐 게 너 때문에 내가 억지로 바꾼 게 아니라 그냥 요즘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회피형이 설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물론 말을 되게 잘 짜야죠.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엄청 서운해하던 사람인데 나 그거 괜찮아. 나 그거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되게 이상할 수 있고 너가 되게 미안해했던 것도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 미안하다라는 감정도 되게 상처받는 감정이거든요. 이게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들려면 내가 잘못했어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잘못을 받은 사람이 있겠죠?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 잘못을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잘못을 당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하고 잘못을 가한 사람을 가해자라고 할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피해자만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게 연애잖아요. 꼭 연애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해자라고 해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한테 잘못을 했어? 내가 미안해? 그러면은 이 미안한 감정도 상처라고. 내가 미안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잘못을 일부러 했을까? 잘못을 일부러 했으면 나쁜 사람이죠. 근데 보통 연인 관계에서 잘못을 일부러 하진 않아요. 일부러 하지는 않고 너를 상처 주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네가 상처를 받은 거고 그러면 그게 미안해지면서 나는 나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어진단 말이지.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좋은 점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상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미안하다라는 감정이 드는 이 상황은 서로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내 좋은 모습만 보고 행복해하는 상황인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우아우아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우아우아님 본인부터 생각을 해보실까요? 대화로 정말 풀 수 있는 거였으면 왜 헤어지자고 하셨어요? 왜 서운하다고 일단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정말 그분이 잘못을 한 걸까요? 그거를 이해를 해줄 순 없었나요? 저는 꼭 회피형을 만나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안 맞으면 안 만나는 것도 답인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계속 만나고 싶다고 하면은 왜 우아우아님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지 않나요? 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시나요? 그 사람이 내 입맛대로 바뀌어야 사랑인가요? 지금 내가 서운하다는 거는 네가 내 입맛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가 내 입맛이 아닌데 난 널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 입맛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근데 우아우아님이 서운하다라는 거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 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네가 내 입맛대로 날 고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는 너를 네 입맛대로 고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건 상대 입장에서 서운할 일이 아닐까요? 상대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너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고치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게 애착 유형이 다르다 보면 혹은 대화 유형이 다르다 보면은 사실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기는 해요. 서로 너무 다르니까. 그럼 서로 너무 다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바뀌어라가 아니라 바뀌고 싶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동기부여라고 하죠. 사실 연애를 할 때도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 분이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글을 못 쓴다고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이 일이 여러분들의 직무가 글을 잘 써야 하는 그런 담당을 여러분이 맡았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 여러분이 글을 못 쓸 순 있어요. 근데 대표가 야 너는 글을 더럽게 못 쓰는데? 뭐 팀장이 너는 글을 더럽게 못 쓰는데? 라고 얘기해서 글 좀 잘 써봐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잘 쓰고 싶어질까요? 그 사람이 글을 잘 쓰고 싶게 만들려면은 누구 씨는 이런 건 진짜 잘한다. 근데 이런 것도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교육이 있어. 너가 이런 걸 들어보면 어떨까? 내가 지원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누구 씨는 글을 더럽게 못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너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해주는 거 진짜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대표인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그걸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게 정확히 그 사람 입장에서 내 말을 듣고 싶게 만드는 게 동기부여거든요. 정확히 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우아우아님은 좀 그쵸?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깨달아져가지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근데 일단은 전 사실 오늘 되게 많이 풀어주긴 했거든요. 진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으시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원 드릴게요. 그리고 우아우아님이 진짜 제 마음 제가 잘 변해야 하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진짜 너무 도움되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 다행이고 잘 되기를 바라고요. 본인 상황에 잘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